연패다. 뭔가 크게 꼬였다. 순위도 어느새 하위권. 다시 오를 수는 있다지만 흐름은 확실히 좋지 않다. 내용을 봐야 한다. 잘하는 선수는 있다. 문제는 내실이다. 촘촘함이 떨어진다. 기아가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20일부터 26일까지 6연패했다. 이 기간 팀 타율 0.276 평균 자책점 7.30이다. 각각 7위, 10위다. 두 지표 모두 불안정했다. 이 14로 대패한 경기와 1위로 아쉽게 진 경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타선만 보자.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26일 세스지전에서도 곳곳에서 점수를 뽑아내며 접전을 이어갔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멀티히트를 쳤고 최영우와 오선우가 홈런을 날렸다. 연패 속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다. 6연패 기간 나성범은 타율 0.409, 1홈런 6타점, 김선빈은 타율 0.400, 3타점을 기록했다. 오선우와 패트릭 위즈덤이 홈런 2개씩 때렸다. 팀 홈런 8개로 NC, 9개, 다음인 2위다. 활력이 약하다고 하긴 어렵다.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타점 21개, 득점 21개다. 같은 기간 나란히 10위다. 득점권 타율이 0.176에 불과하다. 2할도 못 미치는 유일한 팀이다. 이 부분에서도 나성범은 10타수 5안타, 1홈런, 6타점으로 타율 0.500이다. 김선빈은 5타수 2안타 2타점, 타율 0.400이다. 결국 나머지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 둘 앞에서 찬스가 오지 않으면 점수 내기가 어렵다. 위즈덤은 시즌 내내 고민이다 해도 틀리지 않다. 시즌 30홈런을 쳤다. 시즌 타율 0.246에 타점 71개다. 단순히 보면 나쁘지 않다. 득점권에서 타율이 0.204로 급격히 떨어진다. 6연패 동안 7타수 1안타에 그쳤다. 후반기 전체로 봐도 타율 0.114가 전부다. 찬스가 와도 기대가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영우도 연패 탈출의 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최근 6경기에서 득점권 6타수 1안타 1타점이 전부다. 오선우는 아예 안타가 없다. 자연스럽게 잔루가 54개로 가장 많다. 출루는 잘 되지만 홈까지 가는 건 여전히 멀다. 물론 방망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흔들리고 있다. 그나마 정혜영이 돌아오면 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선발진도 개선 여지가 있다. 타선이 힘을 내줘야 한다. 다득점이 나오면 투수도 한결 편해진다. 답답한 시간만 흐른다. 결론은 하나다. 변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 마운드가 흔들린다. 가을 야구 승부처에서 불안함을 드러내니 쉽지 않다. 결국 타격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다행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최영우, 김선빈, 나성범 등 베테랑 삼총사가 그 주인공이다. 후반기 들어 기아의 페이스는 들쑥날쑥하다. 초반 연승으로 중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했지만 7연패와 함께 무너졌다. 이후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며 힘겨운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마운드에서의 아쉬움이 크다. 특히 불펜이 문제다.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2군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문책성이다. 이후 뒷문을 맡은 전상현도 불안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20일 기준 8월 불펜 평균 자책점은 4.72로 전체 9위다.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심하다. 불펜이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선발진도 선수별 편차가 크다.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은 후반기 기아의 원투 펀치를 맡고 있다.
두 선수 모두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머지 3에서 5선발은 흔들림이 크다. 부상에서 복귀한 아담 올러가 3경기 평균 자책점 7.11로 부진한 점도 뼈아프다. 점수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지금 대규모 변화를 주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타선도 기복이 있지만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전반기 누구보다 뜨거웠던 최영우가 후반기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건 사실이다. 타율은 2할 중반대다. 하지만 한 방을 갖춘 선수이기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20일 기준 후반기 팀 내 홈런 2위에 올라 있다. 부상으로 전반기 고생했던 김선빈은 타격감을 완전히 끌어올린 모습이다. 복귀 직후엔 애를 먹었지만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8월 타율은 4할에 가까워진다. 나성범도 비슷한 흐름이다. 7월 부진했으나 8월부터 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터질 때 위력은 19일 광주 키움전에서 증명됐다. 최영우와 나성범이 나란히 홈런 포함 2안타 3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김선빈도 2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 마운드에서 9점을 허용하며 불안했지만 베테랑 삼총사가 폭발한 타선 덕분에 12-9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베테랑의 진가는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산전수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기아 입장에서는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방망이에 기아의 가을 야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뚜렷한 수비 포지션을 확정하지 못했다. 내 외야를 오가고 있지만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수비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점인 공격력도 점차 떨어진다. 기아의 보선후 활용법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의 2025 시즌은 연속된 시련의 연속이다. 시즌 초반부터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졌다. 여기에 주요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쳐 전력이 줄줄이 이탈했다. 이군에서 올린 선수들로 잇몸 야구를 이어가며 버텼다. 이 때문에 한평 타이거즈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선우는 한평 타이거즈의 주인공이다. 주전들의 연연 부상 속의 4월 중순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콜업됐다. 타격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규정 타석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전반기 타율 0.307을 기록했다. 홈런도 8개로 팀 내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수비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로 일루수와 코너 외야를 맡고 있다. 24일 LG 3회 초 신민재의 타구를 몸을 날려잡는 등 호수비도 보여준다. 하지만 가끔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3일 LG전에서 나온 실책이 대표적 사례다. 이범호 감독은 오선우를 최적의 포지션에서 활용할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다. 일단 일루수 쪽에 마음이 기우는 듯하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나오는 실책성 플레이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 감독은 일루에서 공을 잡는 센스가 정말 뛰어난 선수다. 학창 시절부터 그랬고 프로에 와서도 조금씩 일루를 경험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충분치 않아 타구에 반응하거나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적응할 때까지는 일루와 외야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감독은 일루 쪽 반복 훈련을 더 늘리거나 외야에서 좋은 기회가 나오면 외야로 가면서 일루와 외야를 병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비 포지션이 확정되지 않은 사이 공격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전반기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했던 오선우는 7월부터 페이스가 점차 떨어졌고 후반기 타율은 0.198까지 내려갔다. 이 감독은 수비를 명확히 정해주면 좋겠지만 팀 사정상 내야와 외야를 모두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선수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오선우가 제 역할을 해야 기아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